안녕하십니까. 서병근의 온천 산책,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인재 등록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맹자 얘기를 인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자는 육아에서 공자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대표로 공자 맹자를 들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맹자의 사상,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맹자의 사상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왕도정치입니다. 왕도정치고 요 곁들여서 호연지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자는 총 14편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해왕, 공손추, 덕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이렇게 해서 7개의 편이 상하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딴 그 공손추나 덕문공, 이루, 만장, 고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진심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양해왕의 경우에는 이때가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양나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의 수도가 대량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량을 따서 양나라라고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나라 해왕인데 양해왕으로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맹자 전편에서 강조되는 것이 왕도정치가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선설, 호연지기, 또 뭐 성인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딱 2편입니다. 2개의 장인데 260개 장 중에서 2개의 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묘하게도 맹자 책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장이죠. 그 첫 번째가 곡속장이라고 해가지고 양해왕 상 제7장에 나온 왕도정치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소개할 만하고요. 이 부동심장은 공손추 상 제2장인데 어떻게 하면 기를 기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연지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곡속장입니다. 이 곡속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용어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몹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다, 이것이 곡속입니다. 이 곡속장에는 제선원과 맹자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제선왕이 맹자 앞에서 제나라 황공과 친나라 문공 같은 소위 이 사람들이 5패 중에 2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패자가 제나라 황공이고, 두 번째 패자가 진나라 문공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초나라 진나라 목공이. 그래서 이 2 패자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죠. 패도 정치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는
유가로부터 잘 들어본 게 없고, 정 원하시면은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도 정치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도 정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을 때 그 요지는 자질이 백성을 보호하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것, 보국 안민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을 선왕이 볼 때 자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런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허리라는 선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는 선왕이 당상에 앉아 있는데 마당으로 소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왕이 쳐다보니까 소가 몹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 소를 왜 데리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종을 새로 만들면 그 종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피를 발라야 소리가 잘 나고 오래 간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 이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바르려고 그 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가 사제에 끌려가는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그러니 그걸 소 대신 양으로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이 들을 때 양으로 바꾼들 양은 뭐 괜찮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맹자책에 나오듯이 아니 왕이 째째하게 소는 아까워서 못 쓰고 양으로 대신하자는 것이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으로 바꾸라 하는 것은 의미는 있는 것이, 왕이 소가 부들부들 떠는 것은 직접 보았지만 양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군자는 짐승의 피를 보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죠. 성경에도 왜 피를 먹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보면 왕께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왕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태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나무가지를 꺾으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데 안 꺾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선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맹자가 짐작해서 말을 합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나라가 진나라와 초나라를 쳐서 그 나라 위에 군림하고 또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실상 그걸 수긍하죠, 선왕이. 그랬을 때 맹자가 그럽니다. 제 나라가 진나라나 초나라를 쳐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목구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왕이 그렇게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왕도 정치를 하라는 걸 맹자는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연목구어는 그래도 혹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피해는 적습니다.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다가 못 구하더라도 피해는 없다 이거죠. 근데 제 나라가 힘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진나라나 초나라를 쳐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많은 군사들이 죽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 피해가 아주 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왕이 그러면 왕도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맹자의 인해사상이죠. 설명을요 아주 쉽게 합니다. 뭐 어렵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택지를 주어서 그 택지에서 뽕나무 심어서 옷을 만들어 입게 하고 또 가축을 길러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고 전지를 줘서 농사철에 부역을 면해주면 농사철에 부역시키면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부역을 면해주면 춥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에서도 보면은 맹자가 정전법을 주장을 합니다. 정전법이라는 게요, 이게 땅을 이렇게 사각형의 땅을 가정을 하면 그걸 9등분을 합니다. 9등분을 하면 나머지 제일 가운데 있는 9개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땅을 공전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 8개는 사전이고. 그래서 각각 사전은 각각 땅을 나눠줘서 부쳐먹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8개 땅을 부쳐먹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 공전을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세금으로 하는 거죠. 이런 정전법을 주장을 하는데 이걸 주장할 때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 해결이 돼야 나라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어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항산이라는 것은 요즘 치면 직업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뭔가 먹거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생업이 있어야 된다. 그죠? 고정된 생업이 있어야 도덕적인 마음도 생기지. 배가 고픈데 뭘 다른 걸 생각하냐. 우리 옛날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왕도 정치의 방법을 항산을 마련해줘서 항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왕도 정치가 다시 압축을 하면 결국은 인자한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인자한 마음과 백성들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고정된 생업을 만들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양기를 수양하는 그런 장이 되겠죠. 여기서는 맹자의 제자 중에 공손추라고 있는데 공손추와 맹자의 질의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손추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재상이 돼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힘도 붙고 이럴 텐데, 그러면은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맹자가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맹자가 바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북궁류라는 제나라 검객이 있었는데, 북궁류하고 맹시사, 이 사람도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용기 기르는 법을 설명을 합니다. 북궁류는 어떠한 것에도 자기가 꿈쩍하지 않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면 참지 않고 보복하고, 이런 것을 자기 지조로 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것을 늘 강조하고 이러면서 자기 용기를 기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맹시사는 조금 다르게 자기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이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약간 수긍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정자니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정한 용기라는 게 어떤 것이냐 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서 뜻뜻하도록 행동하고 뜻뜻하도록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결국 맹자는 진정한 용기란 도덕적 용기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덕성에 바탕을 둔 용기. 그러면서 정자가 제자한테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공자의 말씀을 여기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요 문구인데요. 자반이 불축, 수 갈관박, 오 불구언, 자반이 축, 수 천만인, 오 왕이.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대끼죠. 이 앞부분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불축이라고 할 때 축은 고들직자하고 같은 뜻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서 옳지 않다, 곧지 않다, 그렇다면은 비록 갈관, 이게 거친 옷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모자를 쓰고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돌아봐서 옳다면 수천만인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용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옳다면 나아가는 것이고, 옳지 못하다면 미천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이 공자의 용기입니다. 결국 도덕적 용기죠. 이렇게 용기를 길러야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맹자의 부동심에 대한 해석이 뜻이 한결같으면 기가 한결 같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건강한 신체를 가진다고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뜻을 굳게 가지면 열심히 운동하려는 기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손주가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용기도 그렇게 부동심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잘하는 것이 또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맹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손주가 지언이라는 게 무엇이고 호연지기가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지언이라는 말은 여기서 남의 말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지언으로 표현이 되는데, 편파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뭔가에 가려져 있고, 도를 지나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것에 빠져 있고, 사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 있고, 둘러대는 말을 하는 사람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것을 자기는 안다 이거죠, 맹자는. 이 네 가지 케이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옛날에 지음이라는 말도 나왔죠. 어떤 사람이 악기를 켜면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새길 줄 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맹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재주죠. 그 다음에 호연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맹자도 호연직이는 참 말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연지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서 맹자의 말하는 바를 5가지로 압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연지기라는 것은 아주 더없이 굳고 크고 굳센 것이다, 더없이 크고 굳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호연지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기르고, 호연지기를 바르게 기르고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이 호연지기가 더욱 넓게 퍼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찰 것이다. 이것이 호연지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호연지기는 정의와 어울리고 정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연지기가 없으면 인간은 시들시들해지고 허탈해진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싱싱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호연지기가 그러면 언제 생기는 것이냐 할 때 의를 이 정의와 정도에 배합된다 그랬기 때문에 정의를 많이 행함으로써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호연지기가 자연히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의를 한 번 행했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호연지기라는 것은 도의에 벗어나서, 정도 정의에 벗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긴다. 그러되면 사람이 시들어 버린다. 시들어 버리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호연지기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생기는 것이 서서히 정의를 쌓아서 생겼는데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호연지기가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언제나 노력해야 되지만 나는 호연지기를 꼭 길러야 되겠다,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효과나 기약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음속으로 호연지기를 잊지는 않되 무리하게 빨리 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송나라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조장이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이 물조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장을 하지 마라. 이게 송나라 사람이 하루는 벼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벼 이삭을 쑥쑥 뽑아놨다는 거죠. 땡겨놨던 거죠.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벼가 잘 자라도록 하나하나 다 뽑아놨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놀래서 가보니까 벼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더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리죠. 기도 이렇게 먼저 빨리 기르려고 이렇게 막 쑥쑥 뽑다가 보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호연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도 이 맹자는 성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러면 공손추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부동심도 잘 기르고, 그다음에 호연지기도 잘 기르고, 그러면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게. 공자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해라 하면서 말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공손주가 또 백인이 이윤이니 뭐 이런 옛날 그 유하해라고 또 있죠. 유하해니 이런 사람들을 성인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그 뒷부분이 이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생략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맹자의 사상 중에서 첫 번째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맹자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